자, 오늘은 함께 우리 RNN 그리고 임베딩 방법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분류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순환신경망, 바로 Recurrent Neural Network이죠. RNN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순환되는, 즉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우리의 그 신경망 자체가 순환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는 그런 RNN을 또 이제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임베딩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임베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죠. 즉 벡터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문장 간의 어떤 계산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RNN, 임베딩 이 두 가지를 좀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텍스트를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스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을 가지고 이렇게 스팸 메시지 분류하는 것, 뭐 다양한 알고리즘들 한번 수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경망, 바로 순환신경망을 통해서 임베딩을 통해서 한번 스팸을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팸을 다운로드를 좀 해줘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주소에 있는 이 CSV 파일을요, wget 명령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지금도 사실 스팸 메시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팸인지 아니면 그냥 햄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물론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불필요한 스팸을 안 받겠죠. 그래서 뭐 물론 데이터는 예제 수준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받는 그런 스팸 메시지를 통해서도 뭔가 학습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간단한 예제 스팸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판다스로 임포트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 판다스의 read CSV를 통해서 스팸 CSV 파일을 읽어주는데요. 여기에 딜리미러는 우리가 그 뭘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보면은 그 CSV라서 컴마 세퍼레이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이제 우리 그 이 콤마이긴 한데 지정을 좀 해주고요. 자, 인코딩은 한국어가 아니라 이거는 영어로 된, 대부분 이제 영어로 된 어떤 스팸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그래서 그냥 라틴 1로 지정을 해줄게요. 인코딩을. 자, 그리고 우리가 다 보지 않고 일부 한 5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네, 출력을 했더니 뭐 데이터 자체는 V1이라는 컬럼, 그 다음 V2라는 컬럼, 이렇게 두 가지 컬럼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사용하지 않는 사용 데이터가 채워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컬럼들이 있는데요. 이 컬럼을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드랍을 해줍니다. 드랍인데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 개니까 unnamed 2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2,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2, 3, 4. 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랍을 하는데 우리가 컬럼 단위로 축 정보를 제거하는 거니까 컬럼 단위로 지정을 해주고 인플레이스 true를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이 드랍이 이 안에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그냥 인플레이스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 세 가지 컬럼을 삭제해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V1, V2로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클리어하지 않죠. 그래서 컬럼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제거하면은 V1과 V2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이제 V1은 타겟입니다. 자, 이게 햄인지 스팸인지, 그리고 그 다음은 메시지죠. 자, 우리가 받는 메시지. 그래서 V1은 타겟으로, V2는 메시지로 변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인포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제대로 됐는지. 네, 지금 보면은 세 가지 unnamed 2, 3, 4 제거됐고 그 다음에 타겟 메시지 이렇게 두 개로 네, 컬럼 이름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게 얼만큼 개수를 가지고 있는지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X는 메시지로, Y는 타겟을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고요. 우리가 그 value counts 통해서 그 플로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 형태로 한번 플로팅을 해서 우리가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확인했더니 햄, 스팸,
자, 한마디로 스팸에 대해서 개수가 좀 적죠. 사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뭔가 분류를 할 때 뭐 감성 분류를 하든 뭐 스팸을 분류하든 아니면 뭐 카테고리를 분류하든 어떤 분류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분류에 대한 하나의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좀 이렇게 양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고 가는 메시지보다 당연히 스팸의 메시지가 적죠. 네, 물론 이제 스팸이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불편함을 야기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메시지보다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서로 다른 그 레이블이 뭐 좀 개수가 차이가 심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이거를 오버 샘플링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한번 그냥 이대로 얼만큼 잘 학습이 되는지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 길이 한번 출력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현재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를 맞춰야 우리가 뭐 사실은 좀 조절을 할 수 있죠. 뭐 인베딩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크기는 얼마나 잡을지. 그래서 맥스 값 잡고요. 그다음 평균 길이는 전체 썸의 랭스랑 x를 어떻게 하면 되죠? 전체 길이인 x로 나눠주면 되죠. 자, 출력을 했더니 최대 길이가 910. 굉장히 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80 정도네요. 그러면은 뭐 좀 평균 이상으로 가면서도 어느 정도 그 텍스트를 메시지를 좀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지정을 좀 해줘야겠죠. 자, 우리 그리고 플롯 다시 한번 그려서 지금 현재 히스토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스트, 그래서 전체 랭스 길이와 그리고 x에 대해서, 그리고 빈스는 한 100개 정도 출력해 볼게요. 그럼 100개로 나눠서 쭉쭉 출력했더니 뭐 좀 모양이 기괴하지만 주로 이런 패턴이 보이네요. 그래서 길이가 좀 긴 것들이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넘파이 형태로 바꿔서 우리 실제적인 값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인 값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자, 처음에는 타겟이에요. 햄이다. 햄. 그러니까 처음 컬럼 햄, 그 다음에 go until, 뭐 drawn point, crazy, 뭐 available,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스팸이 아니에요. 햄이에요. 햄의 메시지, 그 다음에 스팸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타겟과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좀 로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토크나이징 같은 이런 전처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치 텍스트에 데이터 유틸스에 보면은 그 토크나이저를 불러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utils에 import get tokenizer, 그리고 토치 텍스트에 vocab, 우리가 이제 보캐블러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캐블을 만들기 위한 build vocab from iterator.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엔 토크나이저입니다. 토크나이저. get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자, 스페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잉글리시인데 웹에 관련된 좀 그런 형태로, 그냥 단순한 영어가 아니라 좀 그런 형태의 영어에 적합한 그 토크나이저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 이터레이션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터 걸어주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 넘파이 형태로 바꾼 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연결을 해주도록 이터레이션으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그 데이터 이터레이션에서 토크나이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토크나이징을 해주는 그런 함수 하나 정의를 해줄게요. yield 해서 이거 이터레이터니까 그 데이터의 이터레이터 우리가 입력을 받으면 그 입력에 따라서 처음에는 타겟이죠. 타겟은 이제 언더바로 하면은 사용 안 하는 변수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타겟을 토크나이징 할 필요는 없잖아요.
타깃은 햄 아니면 스팸으로 구분이 확실히 돼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컬럼으로 들어오는 텍스트. 이 텍스트에 대해서 데이터 이터레이터 하나씩 불러오면서 일들어 우리 쏴주도록 할게요. 들어올 때마다 이제 토크나이저에 통과시킨 형태로 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럼 보캡에서 보캐블러리 만드는 build vocab from iterator가 있었죠. 거기에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yield에 잠시만요. yield에 tokens 여기에다 데이터 이터레이터 지금 받은 그 numPy로 만들어냈던 이터레이션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페셜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스페셜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스페셜은 우리 unknown을 의미하는 unknown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캡 완성이 될 텐데요. 그 보캡에 대해서 set default index. 자, 우리가 보캐블러리 없는 그냥 기본적인 인덱스로 뭘 가져갈 것이냐 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 unknown으로 지정을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토커나이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보캐블러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보캐블러리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보캡 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어떤 텍스트를 넣으면 그 텍스트, 그 단어들이 어떠한 보캐블러리, 즉 어휘집, 어떤 어휘집으로 그 숫자로 정수로 매칭이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내용 중에 이런 거 넣어볼까요? free entry, 이건 스팸이죠. 스팸 데이터인데, 자, 이 데이터 한번 그대로 넣어볼게요.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거 스플릿 해줘야 되니까 이거 스플릿 해줄게요. string. 자, 이렇게 했더니 free entry in two, 이게 보면 각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이 지금 하나하나가 정수로 지금 현재 보캐블러리 통해서 매칭이 돼 있죠. 즉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거에 보캡에 정수로 변환이 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이 왜 거쳐지느냐, 지금 보면은 토크나이저 우리 정의했었잖아요. 토크나이저가 어떤 식으로 한번 출력하는지 좀 눈을 볼게요. 네, 지금 현재 토크나이저는 하나하나 이 토큰으로 뜯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뜯어낸 토큰을 어떻게 하죠? 보캐블러리에서 정수로 매칭해서 가져오는 걸 수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트랜스폼을 하나 정의를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이런 보캐블러리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토크나이징도 해줘야 되고 보캐블러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데이터가 오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학습에 사용했던 그런 변환 과정을 동일하게 거칠 수 있도록 이런 트랜스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는 텍스트 트랜스폼이야. 텍스트 트랜스폼은 람다로 그냥 간단히 정의할게요. 보캡에 토크나이저에 X 넣어주면 되겠죠. 너무 간단하죠. 미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레이블 트랜스폼도 만들어 줍니다. 자, 레이블 트랜스폼은 더 간단합니다. 네, 레이블 트랜스폼은 여기에 만약에 햄이 있고 스팸이 있잖아요. 우리 텍스트로 구분되면은 위에 다시 보면은 햄과 스팸으로 이렇게 타깃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1이다. 뭐가? 만약에 이게 햄이면 실제 값 자체가 햄이면 1이고 스팸이면, 그러니까 햄 아니면 스팸이니까 햄이면 1이고 스팸이면 0으로 이렇게 만들어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텍스트 트랜스폼 우리가 만든 거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문장 넣으면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이 센텐스, 이 메시지를요, 여기에 뭐가 있죠? 트랜스폼에서 이게 파이프라인처럼 이 트랜스폼에 그 토크나이저를 먼저 통과하고, 그리고 토크나이저를 통과한 애가 보캐블러리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즉 두 가지 역할이 함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자를 토크나이징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캐블러리를 출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보캐블러리에 있는 어휘집에 있는 이 토큰에 매핑되는 그 정수형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했느냐? 레이블도 했죠. 레이블 트랜스폼, 레이블 트랜스폼엔 햄과 스팸 이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자, 햄과 스팸, 자, 두 가지 출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아니면 0으로, 햄은 1, 스팸은 0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요? 자, 실제 데이터에 우리가 이제 햄이냐 스팸이냐 이걸 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햄과 스팸을 고르기보다는 0과 1을 그럼 맞추는 문제로 바꿔주는 게 훨씬 심플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레이블 트랜스폼 과정을 거쳐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애가 어떤 번호 값을 가지는지 마찬가지예요. 이 텍스트 트랜스폼도 우리가 이런 그 각각의 토큰들을 그냥 토큰체로 넣는 게 아니라 그 토큰에 매핑되는 보캐블러리의 그 정수 형태로 값을 넣어주는 이렇게 모델에 넣어주게 되겠죠, 입력으로.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배치에 텍스트 항목들을 그 리스트에 담긴 패킹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딥러닝 모델에 있을 임베딩 백의 입력으로 위해서 하나의 텐서로 좀 컨캐티네이트 결합시켜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오프셋도 설정해 줘야 되고 레이블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한번 지정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토치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 디바이스, 토치에 디바이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GPU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is available이죠. 자, is available 해서 만약에 사용할 수 있으면은 CUDA 아니면 CPU,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뭔가 하나 배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처리가 필요한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레이블도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메시지도, 그리고 오프셋을 좀 계산해 줄 거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추후에 임베딩을 위해서 오프셋을 계산해 줍니다. 이제 collect batch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해주고요. 자, collected batch 이렇게 해서 레이블 리스트에 텍스트 리스트에 offset을 이렇게 초기화를 좀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예요. 자, 그러면 반복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뭐 레이블, 텍스트 이런 걸 받아올 텐데요. 이거 이제 언더바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게 이 과정 속에서만 사용되지 추후에는 쓸 필요가 없는, 그래서 약간의 일회용 느낌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레이블 리스트에 어펜드 해줍니다. 자, 이거는 레이블 받아올 때마다 트랜스폼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레이블에 트랜스폼에 배치에 들어가 있는 언더바 레이블을 넣어준 다음에 받아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텐서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텐서 형태여야지만 우리 그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텐서로 만들어줍니다. 토치의 텐서, 여기에서도 텍스트 트랜스폼. 자, 처음엔 레이블이니까 뭐 사실은 0이냐 1이냐 이렇게 저장만 되면 되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 트랜스폼은 우리 메시지죠. 메시지. 자, 메시지에 대해서 텍스트 트랜스폼 과정을 거쳐서 토치의 텐서 자료형으로 변화를 좀 해줍니다. 근데 무슨 자료형으로 할까요? 자, 토치에 int 64 충분히 큰 정수형을 포함할 수 있는 int 64비트짜리로 이 전처리 텍스트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리스트에 append 해줍니다. 여기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processed 텍스트를 집어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offset. 이 offset은 뭐냐면 우리 processed 이미 처리된 processed의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자, offset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실제 처리된 이 processed 텍스트, 뭔가 트랜스폼 과정을 거치고 텐서 형태로 변환이 된 그 processed 텍스트에 대한 사이즈를 계산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지금 현재 변환이 된 각각의 이제 토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텍스트들, 그게 오프셋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까지 같이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트랜스폼된 결과와 그리고 그 해당하는 텍스트의 크기를 같이 저장한다.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쓸 때, 임베딩 할 때 쓰는 건데요. 자, 그리고 레이블 리스트 여기에 또 텐서로 바꿔줍니다. 텐서로 레이블의 리스트를 마찬가지로 여기에 데이터는 토치의 int 64
그다음 offset 이거는 토치의 텐서 offset 이거는 offset이니까 실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 현재 그 offset에 뭘 할까요? 네, 이렇게 offset에 누적합을 사용을 합니다. 누적합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형태. offset의 전체 누적합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 리스트 이거는 텍스트의 리스트를요 우리가 계속 그 컨캐테네이트 해서 그 텍스트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리턴 시킬 게 많죠. 레이블 리스트. 근데 그냥이 아니라 디바이스로 좀 빼줘야겠죠. 우리가 GPU든 뭐 CPU든. 그 다음에 offset도 마찬가지로 to 해서 네, 다 디바이스로 to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형태로 네, 리턴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그 데이터 로더 과정이에요. 자, 데이터 로더 과정은 이 뭐 사실은 get item 그리고 랭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구현된 맵 형태의 데이터 셋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맵처럼 말 그대로 인덱스 키로 데이터 샘플을 가져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 로더에 필요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셔플링 하는 과정. 그래서 셔플을 보통은 이제 true를 하는데 셔플을 false로 할 경우에는 한마디로 그 순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순서대로 그 iterable 순순해 가능한 그런 데이터 셋처럼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데이터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씩 이터레이트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셔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런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콜레이트 그 펑션 만들었었잖아요. 위에 네, 배치 형태로 이거를 그대로 좀 사용해서 똑같이 이런 배치 형태로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데이터 로더로 받아오는 형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로더니까요. 데이터 로더는 어디 있냐? 토치의 utils에 데이터에 import가 있습니다. import. 자, import에 데이터 로더. 자, 그 다음에 토치의 utils에 데이터에 데이터 셋이 있고요. 랜덤 스플릿이 있습니다. 자, 토치 텍스트의 데이터의 펑셔널 여기는 to map style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미리 좀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치 사이즈를 뭐 한 100 정도 작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데이터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주는데 자, 실제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애를 to numpy로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형태 이터레이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 셋을 만드는데 여기에 to map style 아까 우리가 맵 형태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o map style 데이터 셋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셋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셋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트레인용, 학습에 필요한 용과 테스트용, 그다음 밸리데이션용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구분을 위해서 자, 랭으로 데이터셋에 지금 0.85% 그러니까 85% 정도는 트레인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네, 15%는 테스트 용도로 사용이 되게끔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umber of 트레인을 몇으로 할지 그러면 우리가 트레인의 데이터셋과 테스트의 데이터셋 자 이렇게 아까 랜덤 스플릿으로 데이터셋을 구분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아까 num 트레인 계산한 이유가 우리가 num 트레인에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인데 num 트레인에서 실제 데이터셋의 개수에서 num 트레인을 뺀 그 크기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스플릿은 이렇게 걸어주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과정을 거치면 85대 15 형태의 비율로
트레인과 테스트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트레인을 좀 더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트레인으로부터 조금 일부 떼우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셋의 전체 길이에 뭐 대략 0.9 정도, 즉 그러니까 트레인으로만 90%를 쓰고 이미 나눠진 트레인이에요. 이미 테스트는 떼줬어요. 트레인으로 남은 것 중에 거기에서 10%만 밸리데이션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양이 작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았는데요. 뭐 데이터만 많다면 넉넉하게 잡아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트레인용, 밸리데이션용 두 개를 또 랜덤 스플릿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아까 봤던 num train 그 실제 길이, 그럼 데이터셋에서 num 트레인의 길이만큼 뺀 공간만큼 밸리데이션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트레인 데이터셋은 몇인지 그 길이 length로 트레인 데이터셋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복사를 해서 트레인용, 그 다음 뭐가 있죠? 네, 밸리데이션용. 자, 테스트용. 이렇게 구분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출력은 출력이고 그 출력된 실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면 그 데이터셋을 불러올 데이터 로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rain 데이터 로더. 그럼 여기에 데이터 로더 아까 우리가 임포트한 이 데이터 로더를 이용해서 여기 데이터셋 넣어주고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한 배치 사이즈. 아까 셔플링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셔플링 true. 그 다음에 그다음 컬레이트 그 펑션을 여기다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정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배치 펑션이 있었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네, 트레인은 트레인이죠. 트레인 말고 뭐가 있죠? 밸리데이션도 해줘야겠죠. 그리고 테스트도 해줘야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밸리드 데이터셋, 그 다음에 여기도 테스트 데이터셋. 자, 이렇게 지정해. 나머지는 똑같아요, 사실. 뭐 테스트니까 셔플링 안 하는 정도, 뭐 이건 선택이니까 true로 해도 되고요. 자, 이 정도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실행. 오타가 있네요. 네, 계산이 틀렸네요. 지금 현재 계산. 지금 이게 테스트가 아니죠. 테스트 셋은 이미 그 전체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셋의 전체 랭스를 가지고 했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계산이 됐습니다. 계산했더니 뭐 말 그대로 좀 옛날 데이터라서 데이터 양은 작아요. 그래서 트레인용으로는 4262개로 분리를 했고요. 뭐 말 그대로 전체의 85%. 그런 다음에 밸리데이션에서 좀 떼서 트레인 좀 빼서 474, 그다음 836 테스트용.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스팸 메시지를 분류하기 위한 그 RNN 모델을 아주 심플한 모델 하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임베딩을 위해서 우리 파이토치의 NN 그 뉴럴 네트워크 쪽에 있는 임베딩이 아니라 임베딩 백을 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전에 쓰던 방법은 그냥 임베딩이었는데, 임베딩은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 고정된 길이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임베딩 백은 그것보다 좀 더 우리가 오프셋을 이용해서 패딩 그 여백 그냥 지정 없이 고정된 길이가 아니라 오프셋에 지정된 그 텍스트의 길이 자체를 고려해서 우리가 메모리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베딩 백이랑 임베딩 백 레이어랑 그다음 분류를 위한 그런 선형 레이어 NN 리니어로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모드 자체가 임베딩 백에서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즉, 그 임베딩 자체의 그 백 가방의 이제 평균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항목들은 각각 그 길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베딩 백은 우리가 오프셋을 같이 사용해서 그 다른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패딩으로 나머지를 다 그냥 0으로 채워서 이렇게 계산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공간 낭비가 되죠.
그게 아니라 얘는 오프셋을 통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길이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동작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베딩 백은요, 임베딩의 평균, 이 기본 모드가 평균이라서요, 평균을 즉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텐서들을 시퀀스 처리를 해야 될 때 그 성능 및 메모리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임베딩을 할 때는 그 GPU 메모리가 쫙 올라가요. 그 일단은 잡아야 되니까 GPU 메모리가 쭉 사용하게 올라가는데 임베딩 백을 하면요, 그 사실상 그 저장을 GPU 메모리에 그냥 계산만 하지 이 메모리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막 메모리를 잡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토치에 NN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RNN 모델 뭐 이렇게 이름 간단하게 지어볼게요. NN 모듈 상속 받아서요. 여기에 이제 우리 초기화 필요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고요. 처음에 입력으로 들어올 보캡 사이즈, 그 다음에 임베딩 사이즈 디멘전을 해주고요. 그 다음 히든 디멘전, 그리고 최종 클래스 몇 개인지 개수를 지정해 줄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다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RNN 모델에 셀프에 이제 이닛 콜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임베드 NN 임베딩 백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여기에 입력으로는 보캡 사이즈를 추가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베딩 사이즈 디멘전이죠. 임베딩 디멘전. 그 다음에 스파르스 할 수 있습니다. 스파르스 true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RNN 모델 사용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임베드 디멘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히든 디멘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마지막에 리니어로 히든 디멘전 받고, 그 다음에 넘 클래스 개수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forward 이제 해줘야겠죠. forward 필수적으로 forward는 인풋 받고 여기 이제 오프셋을 넣어줘야 돼요. 네, 여기 오프셋을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임베드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받아올 때마다. 그리고 셀프에 임베드 처음에 넣어줄 때 이거 스펠링이 틀렸네요. 히든. 자, 임베드 넣어줄 때 인풋이랑 오프셋 이걸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입력 길이가 텍스트 길이가 몇인지가 오프셋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임베딩 동작이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 아웃풋에 히든 반환을 해주는데 누가 그럴까요? 네, RNN이 두 가지를 반환하죠. 자, 그러면은 이 와중에 그럼 RNN이 이제 계속 순환을 돌려서 뭔가 이제 동작을 했으면 최종적으로는 셀프 이제 FC fully connected 아웃풋 넣은 최종 결과값을 리턴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아주 심플한 RNN 모델 하나 만들어 보고요. 물론 여기에 뭔가 가미할 요소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RNN 모델에 이제 보캡 사이즈 넣어주고요. 보캡 사이즈는 보캡의 실제 랭스로 계산돼서 진짜 길이가 몇인지, 그리고 이제 임베드 디멘전은 뭐 크게 한 300 정도로 잡아볼게요. 히든 디멘전은 한 100 정도 잡아보고, 넘 클래스는 이제 우리가 햄이냐 스팸이냐, 그래서 두 개죠. 종류가 두 개. 자, 그리고 모델도 디바이스로 to 해서 디바이스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네, 모델을 만들고 쿠다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보캐블러리 사이즈 자체가 11,586이에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임베드 사이즈 300 줬고, 자, 모드는 민으로 돼 있죠. 그럼 임베딩 백에서 평균으로 계산해줘가 되겠고, 자, RNN에서는 자 300으로 받아서 100으로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럼 리니어가 이제 인풋으로 피처 100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피처 2개, 즉 클래스의 개수만큼만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모델 우리가 만든 지금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또 evaluate 평가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train. 트레인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로드 받아서 하나하나씩 트레인 하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모델에 트레인을 호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모델이 훈련될 때마다 accuracy랑 count를 좀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total accuracy, total count, 물론 영어로 다 초기화 시켜주고요. 자, 그럼 반복을 합니다. 인덱스 반환될 테고요. 레이블이랑 텍스트랑 offset. 자, 우리가 이거 세 개를 데이터 로드에 같이 묶었었어요. 아까. 그럼 enumerate 해서 데이터 로더를 받아오면, 자, 여기에서 하나씩 이제 레이블도 들어오고 텍스트도 들어오고 offset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enumerate 해서 인덱스 값이 같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이제 옵티마이저에서 일단 초기화,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predicted의 레이블. 그러면 이거는 모델에서 실제 이 텍스트를 보고 지금 얘는 레이블이 뭐야 라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텍스트 넣어주고 그 다음 오프셋 같이 넣어줘야죠. 왜냐? 인베딩 백은 오프셋을 통해서 우리가 패딩 없이 사용한다 했죠. 자, 그 다음 로스 값을 구합니다. 크리테리언의 그 predicted 실제 레이블, 모델에서 나온 이 레이블과 실제 레이블을 비교해서 로스 값을 계산해 주고요. 그 로스만큼을 이제 백워드 호출해서 이제 계산해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우리가 클리핑 기능 하나 좀 추가해서 넣을 텐데요. 이건 뭐 간단한 기능인데 그레디에이트 있잖아요. 그레디에이트를 우리가 클리핑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학습이 되도록 사실 이렇게 좀 튈 수 있잖아요.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튈 수가 있는데 그 튀는 걸 못 튀게 클리핑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튀어서 올라가지 않도록 클리핑하는 기능 간단하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의 parameters 넣어주고요. 이제 최대 그 노멀라이제이션 한 10%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옵티마이저 스텝을 통해서 그 한 단계씩 이제 최적화를 수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토탈 애큐러시 계산을 좀 해줘야겠죠? 이거는 간단하죠. predicted 레이블에 argmax 취해서요. 그게 실제 레이블과 같으면 그 같은 거의 썸을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 아이템을 변환해서 실제 우리가 그 GPU에 있는 값이 아니라 실제 값으로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게. 그리고 토탈 카운트에서 실제 카운트의 전체 레이블의 사이즈를 토탈 카운트에 플러스를 계속 시켜주면 레이블 개수만큼 토탈 카운트 즉 전체 데이터 개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카운트분의 현재까지의 accuracy를 리턴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트레인은 구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레인 말고 이제 평가, evaluate. 이거는 뭐 사실 비슷하죠. 비슷한데 뭐만 하면 되죠. 네, 굉장히 유사하지만 모델의 트레인 대신에 모델의 eval,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탈 accuracy랑 토탈 카운트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는 no gradient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래듀에이션 계산을 하지 않도록 여기에 no grade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반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해 와서 그냥 반복되는 거 꼭 똑같이 쓰면 되는데, 근데 이게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죠.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평가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저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모델에 넣고 모델에 넣은 거를 이제 판단, 로스 값만 계산하면 되죠. 로스도 옵티마이제이션 안 하니까 백워드 필요 없겠죠. 네, 이거 최적화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나온 거에 대한 토탈 계산만 한 다음에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서요. 네, 만들어주고, 지금 노란색 간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호출할 때 이거를 정의를 한 다음에 호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의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지금 선이 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도 측정할 겸 타임 받아오고요. 그리고 에폭, 하이퍼 파라미터로 에폭스 한 5번만 돌릴게요. 러닝 레이트도 5로 좀 지정해서 우리가 스텝 LR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 따라서 이 감막감만큼 차근차근 이 그 러닝 레이트 조절할 수 있도록요. 크리테리언의 토치의 NN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물론 이제 바이너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개 있다고 치고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로 다중분류 문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옵팀의 SGD 아주 기본적인 SGD 사용할게요. 파라미터 그 다음 LR은 LR 우리가 다 5로 지정을 해줬죠. 자, 그 다음 스케줄러 하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스케줄러는 토치의 옵팀의 LR의 스케줄러. 자, 스케줄러에서 스텝 LR 여기 옵티마이저 넣어주고요. 이 스케줄러 LR이니까 우리가 이제 스텝 사이즈를 뭐 1.0 감마 값을 한 0 감마를 0.1 정도. 자, 이렇게 지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옵티마이저 스펠링이 틀렸죠. I가 빠졌네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탈 에큐러시를 좀 넌으로 잡을게요. 이거 이제 초기 값이니까 넌으로 해놓고 우리가 그 스텝 LR 그 스텝 조절할 수 있게 기능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 에폭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니까 1부터 전체 에폭스 플러스 1만큼 어떻게 해요? 반복을 해야겠죠. 그리고 에폭의 스타트 타임 좀 계산을 할게요. 스타트 타임 받아서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요. 시간 좀 계산하기 위해서. 자, 트레인 애큐러시는 트레인을 콜했을 때 트레인 데이터 로드 있었잖아요. 트레인 그 다음 밸리드 애큐러시는 평가를 위해서 여기에 밸리드 데이터 로더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트레인 한번 호출하고 이벨루에이트 한번 호출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겠죠. 그 다음 토탈 애큐러시에 만약에 넌이 아닐 경우 초기화 지금 넌이 아닐 경우 그리고 혹은 토탈 애큐러시가 밸리드 애큐러시보다 클 경우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스케줄러에 스텝을 호출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면 초기에 토탈 애큐러시가 넌이죠. 그게 아닐 경우에 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밸리드 애큐러시로 일단 넣어줘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에폭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도 에폭 잘 되고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에폭에 2개까지만 띄울게요. 2D로 그래서 정수 2자리까지만 돌리고 포맷으로 에폭을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파이프라인 기호 하나 써줄게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elapsed time 자 얼마나 걸렸는지 걸린 시간을 F의 seconds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타임 실제 지금 현재 체크하는 타임에 아까 우리가 에폭 시작할 때 했던 에폭 스타트 타임 있었죠. 아이고 에폭 스타트 타임인데 에폭 스타트 타임이라 했네요. 어딨죠? 에폭 여기 스타트 타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추가하냐? 이제는 train accuracy로 소수점 4 밑에 4자리까지만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train accuracy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valid 우리가 테스트는 아니잖아요. 테스트는 좀 이따가 돌릴 거고 이것도 소수점 4자리까지만 포맷으로 valid accuracy 자, 한번 수행해 볼까요?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 한 번에 잘 되네요. 벌써 다 계산이 됐어요. 뭐 사실 1초도 안 걸리는 한 번에 1초도 안 걸리는 수행을 하고요. 트레인 애큐러시는 0.95, 0.2 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수행 시간이 그다음에 애큐러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평가 데이터셋 지금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셋과 밸리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얼마나 나오지 테스트 애큐러시를 근데 이거는 이벨루에이트 그대로 돌리면 돼요. 별거 다른 게 없죠. 데이터만 다르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로더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또 테스트 accuracy 이렇게 한번 출력되게 해볼게요. 소점 넷째짜리까지만 출력을 하게끔. 자, 이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돌렸을 때 93%가 넘게 나왔어요. 자, 보면은 실제 트레인 애큐러시는 95, 96에 가까운, 그리고 밸리데이션은 92점 몇, 그리고 테스트는 93점 몇, 이 정도로 결과 나왔습니다. 아주 심플한 RNN 모델을 썼는데 성능이 이 정도까지 좋게 나온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팸 메시지 분류를 한번 실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블 우리가 지정해 주는데 우리가 사실 0, 1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잖아요. 0일 경우에는 햄, 1일 경우에는 스팸 이렇게 지정을 해줬으니 이거에 대해서 한번 프리딕트하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트랜스폼 해서 이때도 사실은 토치에 노 그레드 해줘야겠죠. 그 그레디언트 하지 않게 여기에 토치의 텐서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그 전에 학습할 때 그 실제 들어온 텍스트를 텍스트 트랜스폼 거친 다음에 걔를 텐서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모델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웃풋, 모델의 아웃풋 받아오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텍스트 넣고, 그리고 offset은 텐서에 그냥 0이라고 이렇게 offset 넣어줄게요. 아웃풋에 argmax 아이템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필요한 거 됐으니까 new message 없네요. 복사해 올게요. 위에서 아까 free 스팸이었던 거 뭐 있지 않았나요? 햄이었나? 이거 그냥 복사해 올게요.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해당하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할 때 얘를 예측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메시지 레이블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 레이블을 통과시키는데 프리딕트한 결과, 여기에 new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랑 텍스트 트랜스폼 같이 넣어주죠.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메시지 레이블 돌려서 나온 결과를 출력해줘 라고 할 때 잠시만요. 이거 모델을 바꿔줘야죠. 자, 지금 현재 모델이 여기서 돌릴 때는 GPU가 아니라 지금 모델을 프리딕션 하는 거니까 모델을 to 해서 CPU로 변화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돌려보면 자, 햄이라고 나왔습니다. 햄. 해당하는 메시지는 햄이다. 뭐 스팸인 것 같지만 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90 몇 %인데 네, 지금 스팸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스팸이 있나? 메시지 좀 더 뒤에 것까지. 뒤에 뭐가 많네요. 되게 어렵네요.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거 햄인 거 한번 또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 내용 잠시만요. 위로 올라가 보면 네, 햄일 경우에 1이고 스팸일 경우에 0이죠. 햄일 경우에 1이고 스팸일 경우에 0인데 제가 지금 반대로 한 것 같아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는데 햄이 1인데 근데 햄이 0으로 지금 제가 잘못했죠. 자, 0이 스팸입니다. 0이 스팸이고요. 1이 햄이에요. 자, 네,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건데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네, 스팸으로 뜨죠. 네, 제가 잘못 사용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new 이거 말고 하나 더 추가해서 다시 방금 또 다른 거 복사해 온 거를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뭘로? 햄이죠. 네, 스팸이냐 햄이냐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아까 인덱스를 제가 반대로 해가지고 반대로 붙었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팸인 경우 그리고 햄인 경우 둘 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RNN 아주 기본적인 RNN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스팸 여부를, 즉 사실은 스팸이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그런 분류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그 뉴스 데이터에 대해서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AG 뉴스 데이터셋이 또 공개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팸과 다르게 AG 그 뉴스 데이터는요, 그 해당하는 뉴스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지 그 카테고리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지금 그 토치 텍스트의 데이터셋에 접근하기 위해서 토치 데이터라는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라이브를 먼저 설치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pip install 토치 데이터 한번 설치를 실행을 해주고요. 네, 설치를 하면 실제 그 콜앱을 이제 재시작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타트 런타임을 눌러줍니다. 네, 뭐 다시 시작 눌러주고요. 네, 그럼 다시 시작되고 있죠? 네, 다시 시작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치 데이터는 설치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이미 설치돼 있다고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이 토치 텍스트의 데이터셋 여러 개 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AG 뉴스를 가져올 텐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여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 한번 여러분들이 분류해보고자 하는 그 텍스트 데이터 불러와도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 좀 예제는 그래도 너무 긴 거는 할 수 없어서 데이터셋 중에 우리 그래도 데이터가 그나마 좀 적은 AG 뉴스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레인 이터레이터로 우리가 지금 AG 뉴스를 가져올 텐데요. AG 뉴스에서 지금 트레인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시로 점을 찍었네 제가. 토치 점이 아니라 토치 텍스트인데. 네, 이렇게 지금 어떤 데이터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눈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이터레이션이니까 이제 넥스트로 호출해야겠죠. 그래서 트레인 이터 한번 호출해 보면, 자, 보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 첫 번째는 뉴스. 네, 앞에 3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타겟이겠죠. 3이 지금 카테고리 3이고,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에 뭐 이렇게 기사 쭉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뉴스 기사. 네, 이것도 3이고 뉴스 기사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이것도 3이네요. 다 3이네요. 지금은. 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자, 토치 텍스트의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아까 실행했던 것처럼 그 보캐블러리, 그 다음에 워드 벡터, 그 다음 토크나이저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토크나이저 받아가지고 또 처리를 좀 보캐블러리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그 에이지 뉴스에 대해서 그 우리가 어휘집을 보캐블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치 텍스트의 데이터의 util, 아까 토치 텍스트의 데이터의 utils get tokenizer 있죠? get tokenizer. 우리 재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좀 불러줄게요. 보캡에 이제 빌드 우리가 보캡, 근데 어디로부터? 이터레이터로부터 할 수 있는, 네, 빌드 보캡 from iterator. 자, 여기에 이제 토커나이저 사용을 할 텐데 사실 뭐 좋은 토커나이징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그냥 뭐 예제니까 지금은 제가 그냥 아까 썼던 스페이시 그냥 그대로 사용할게요. 네, 이렇게요. 자, 그리고 트레인 이터레이터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에이지 뉴스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이때 우리는 필요한 게 지금은 트레인이니까 트레인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yield 해서 yield 토큰 하나만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이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타겟은 안 쓰니까 그냥 언더바를 해주고 텍스트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일드로 구성해서 우리가 각각 들어올 때마다 토크나이저로 텍스트를 넣어주는 결과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보케 외 build 보케 from iterator yield에 tokens train iterator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스페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unknown 알지 못하는 그런 토큰들을 unknown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게 set default 그냥 디폴트는 당연히 unknown으로 인덱스를 잡아주면 좋겠죠. unknown 네 이런 식으로요. 뭐 아까랑 똑같아요 사실은. yield 아이고 여기 yield 토크나이저에 스펠링이 틀렸어요. 복사를 해서 여기 네 수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좀 뭐 스팸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죠. 데이터 양이. 그래도 네 뉴스니까 뉴스는 스팸은 메시지잖아요. 근데 뉴스는 그것보단 더 긴 기사잖아요. 한마디로. 그 기사가 이제 좀 크기도 좀 되고 양도 스팸 메시지보다는 양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토크나이징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자, 이거를 기다리는 동안 여기 보면 우리가 좀 그 테스트 할 겸 좀 가져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뭐 두 번째 정도 이거 코드가 추가가 아니라 네. 뭘 가져올지 한번 이거 하나 가져올까요? 끝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기네요. 역시 기사니까 네, 확실히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밑에 완성이 됐으니까 인더스트리까지만 할게요. 뒤에는 뭐 좀 이 정도만 가져와서 이건 위치니까 여기까지 있어야겠네요. 여기. 자, 이 정도 복사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떻게 뜨는지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보케블러에 넣어보겠습니다. 보케. 그래서 스트링을 넣어주는데 이런 거 좀 빼줘야겠죠. 우리 이런 거 지금 계획 문자들 좀 빼주고요. 여기도 쭉 이 정도는 깔끔히 넣어줘 볼게요. 자, 보케블러리로 이거 스플릿 해야 되나? 리스트 형태로 줘야 되죠. 그래서 끝에 스플릿을 줘야 됩니다. 네, 스트링의 끝에 여기에 스플릿 넣어줍니다. 네, 보케블러리니까 이렇게 지금 보케블러리에 우리가 해당하는 그 문자열을 이제 스플릿 했으니까 하나하나 뜯어서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바로 보케블러리에 매핑되어 있는 그런 정규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연달아 파이프라인으로 연달아 이 변환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트랜스폼 텍스트 트랜스폼 만들어 줄게요. 이것도 뭐 사실은 람다로 똑같이 보캡에 뭐 하면 되죠? 토크나이저 태우면 되겠죠? 네, 그리고 레이블도 레이블은 그 스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햄이냐 스팸이냐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카테고리가 아마 네 개예요. 그래서 이 네 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int x 값에 마이너스 1을 할게요. 즉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1, 2, 3, 4로 되어 있을 거야 카테고리가. 근데 다 1씩 빼라. 1, 2, 3, 4 대신에 0, 1, 2, 3으로 지정을 해라. 0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0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텍스트 트랜스폼. 자, 텍스트 트랜스폼에 우리 이거 그대로 넣어볼까요? 네, 이 문자열 그대로 이거 스프레이 안 해도 되죠? 자, 넣어보도록 할게요. 실행하면 알아서 토크나이저 통과시키고 보케블러리로 변화를 시켜주겠죠. 자, 이렇게 트랜스폼 만들어서 나온 결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레이블도 그 트랜스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에서 레이블 트랜스폼, 이거는 그냥 사실은 1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 이렇게 4개 들어온다고 치면 1, 2, 3, 4. 근데 0, 1, 2, 3으로 1씩 다 빠진 걸로 바뀌었죠. 네, 그런 역할만 아주 간단하게 하는, 네,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콜레이트 배치, 그 배치 처리하는 거는 사실 그 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했던 거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또 이제 타이핑하기보다는 어디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이거 그냥 복사해서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집어넣어서 실행을 해주고요. 네, 이거 그대로 사실 뭐 역할이 똑같죠? 뭐 우리가 하려는 게 그냥 레이블 있고 텍스트 있고 사실은 오프셋, 임베딩 백 그대로 쓰기 위해서 오프셋이 들어간 버전을 쓸 거니까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지 그 뉴스 데이터 셋에 사실은 이제 스팸 데이터는 우리가 일일이 뭐 트레인용, 밸리데이션용, 그 다음에 테스트용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서 썼잖아요. 근데 에이지 뉴스는 트레인과 테스트용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걸 그대로 쓰기보다는 좀 다르게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복사해서 좀 가져올까요? 그냥 다치기엔 또 너무 많아 보이네요. 네, 이거 지금 아까 했던 이 내용을 좀 복사해서요. 그대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붙여넣기. 자, 붙여놨습니다.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텐데 뭐 배치 사이즈 그대로 두고 나머지 이거는 넘파이에서 이제 가져와서 막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게 넘파이에서 가져오면 DF에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에이지 뉴스라는 데서 이터레이터로 오잖아요. 바로. 근데 이터레이터가 데이터 이터레이터 말고 트레인과 테스트로 구분돼서 와요. 그러니까 트레인 이터레이터, 테스트 이터레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던져주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맵 스타일 데이터 셋도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트레인 데이터 셋을 넣어주고요. 여기 트레인, 여기는 트레인 이터레이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트레인 대신에 테스트로 또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아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스트는 있고 트레인만 어떻게 하면 돼요? 트레인만 밸리데이션을 이제 분리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 부분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만 트레인 데이터 셋에 대해서 한 0.9 너무 많죠. 0.9, 0.95 정도 할까요? 네, 많이는 안 해도 되니까 트레인 밸리데이션 용으로만 빼주는 역할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0.95 정도를 빼주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면 네, 이렇게 구분이 됐죠. 전체 트레인에 사용되는 거는 11만 4천 개, 밸리데이션은 6천 개, 그리고 테스트는 7,600개. 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 임베딩 모델 하나 정의할 텐데요. 뭐 이거는 우리가 RNN도 안 쓰고 그냥 임베딩 한 다음에 바로 리니어 거치는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한 형태로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네, 이렇게 해주고요. 이름을 여기에 이제 셀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처음 인풋 보캐블러리 사이즈 넣어주고요. 임베딩에 넣을, 그 다음에 임베딩 디멘전,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클래스 개수 이렇게 가볼게요. 아주 단순하게. 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그리고 셀프에 init 넣어주고요. 처음에는 임베딩 넣어줘요. 임베딩에 우리가 그냥 임베딩이 아니었죠. 임베딩 백, 보캡 사이즈 넣어주고, 임베딩 그 디멘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파르스 마찬가지로 true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FC에서 리니어로 그냥 바로 임베딩 통과한 거 바로 리니어로 그 클래스 개수만큼으로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좀 초기화를 해줄게요. 웨이트 초기화를 좀 시켜줘서 우리가 그래도 초기화가 필요한 것들이 좀 일부 있죠.
init range 초기 init range로 0.5 정도 초기 값을 잡아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여러 초기화 기법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한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베딩에 웨이트 데이터 넣어주고요. 여기 유니폼으로 넣어주는데 여기에 범위를 init range 마이너스 0.5에서 init range 0.5 사이로 그 분포를 가지도록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초기 값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분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fully connected도 웨이트 값을 유니폼의 형태로 마이너스 init range부터 init range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로. 그 다음에 바이어스 데이터는요 0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forward는 input 텍스트랑 offset 마찬가지로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 통과시키는데 텍스트랑 offset을 같이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리턴 시켜줍니다. 셀프의 fc를 반환을 시켜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델을 정의했는데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로 만들어줘야겠죠. 모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보캡 사이즈는 보캡의 실제 랭스, 인베딩 디멘전은 300 정도, 그리고 클래스 개수는 4개예요. 자, 4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뭐가 4개인지. 자, 실행해 놓고요. 첫 번째 글로벌 그 월드 세계 소식, 두 번째 스포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네 번째는 사이언스랑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쪽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맞춰내는 그런 그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모델 학습 및 평가인데 사실은 모델 학습 및 평가도 그전 거랑 다르지 않죠. 네, 이거 그대로 복사를 좀 해볼게요. 모델 학습 및 평가에 있는 train, evaluate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밑에 실행하는 에폭 실행하는 부분도 그대로 복사하기. 네, 그래서 복사한 거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사실은 분류 문제라서 네, 별 차이가 없죠. 네, 이것도 실행. 네, 뭐 복사해서 쓰는 거니까 기존 그 옵티마이저랑 뭐 스케줄러 그대로 복사한 대로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트레인 거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래도 아까 스팸 메시지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양이 좀 있으니까. 네, 양이 그래도 한 뭐 거의 뭐 몇 배 있죠, 몇 배. 네, 5번만 돌리니까요. 네, 시간이 제 생각엔 뭐 한 번 돌는데 한 1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적어도. 네, 하는데요. 네, 걸릴 때까지 이제 처음 돌았습니다. 네, 48초 정도 걸리네요. 48초, 한 50초 안 되게. 네, 콜앱 환경에서 처음부터 88%예요. 제 생각에 뭐 90%는 그냥 넘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확인할 텐데, 네, 뒤에 거 한번 미리 좀 타이핑 해놓을까요? 돌아가는 동안 테스트 어큐러시, 이것도 이벨루에 돌아가죠. 테스트 데이터 로더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 어큐러시 계산을 해줍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넣어줍니다. 테스트 어큐러시. 자, 바로 실행되게끔 실행 걸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뉴스 카테고리 분류를 진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에이지 뉴스의 레이블 값 다시 좀 정의를 해줄게요. 아까 뭐였죠? 위에 이거죠? 이거 좀 복사해 볼게요. 그냥 잊어먹을까봐 복사를 해와서 이렇게네요. 이거를 1번이 월드였죠? 네, 월드. 그리고 2번이
스포츠 뜨게. 그리고 3번이 비즈니스, 4번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렇게. 네,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딕션 하는 거 그대로 뭐 별반 차이는 없는데 만들어 줄게요. 텍스트랑 텍스트 트랜스폼 받아줘야겠죠? 터치에 no grad. 자, 텍스트 받아주고요. 텐서로 변화해주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줬던 텍스트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줍니다. 텍스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는 모델에 넣은 결과인데, 모델에 넣을 때는 텍스트랑 offset을 넣어주는데, offset은 그냥 텐서에 실제 0으로 넣어줍니다. return output의 argmax. 네, 최대 지금 값을 취하는 곳이 어딘지 그거에 대한 실제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0, 1, 2, 3 즉 그 실제 레이블 트랜스폼을요, 실제 1, 2, 3, 4를 다 마이너스 해가지고 0, 1, 2, 3으로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끄집어 올 때는 0, 1, 2, 3으로 돼 있는 거를 1씩 더해서 실제 1, 2, 3, 4 형태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겠죠. 자, 모델도 모델 2에서 CPU로 변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실제 그 뉴스를 좀 가져와서 넣어볼 텐데, 아직 학습이 지금 90% 넘었네요. 네, 90% 넘은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90%가 넘은 상태. 자, 우리가 뭐 분류를 위해서 위에서 그 우리 아까 출력을 좀 했었잖아요. 그 출력된 결과 일부를 가져온 다음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아까 어디서 했죠? 네, 여기 어딘데요? 여기 있네요. 자, 지금 뭐 다 3으로 나와서 설마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쭉 긁고 와서요. 복사. 그 뒤에 뭐 제목은 좀 뺄게요. 제목은 너무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실제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 new text 해주고 집어넣어 줄게요. 좀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좀 띄워볼게요. 한번 이렇게. 네, 여기 지금 개행 문자 있는 곳마다 저도 개행하고 띄워볼게요. 네, 좀 짧지만 네, 이걸로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레이블에 나와서 레이블 1, 2, 3, 4를 이제 실제 무슨 레이블인지 맞춰줘야겠죠. predict new text랑 text transform을 넣어주고요. 네, 이것까지 실행. 자, 비즈니스로 나왔어요. 비즈니스. 근데 내용을 보면 뭐 reputation for making well, 뭐 네, industry, 뭐 defense industry, 뭐 이런 내용 나오니까 비즈니스 같아요. 그죠? 비즈니스 같고 뭐 다른 것 다 비즈니스인가요? 3번이? 3번이 다 비즈니스네요. 우리가 출력한 부분이 다 비즈니스라서 네. 뭐 이거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기사 같은 거를 비슷하게 써보고 그게 어떤 분류에 해당이 될지 한번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 이상 이렇게 나왔네요. 텍스트에 대해서도 지금 에이지 뉴스 테스트 결과도 네, 90% 이상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간단한 또 IMDb 데이터를 좀 가지고 감성 분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IMDb는 우리 영화 그 사용자들이 여러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거기에 이제 감상평을 남기잖아요. 영화 평을. 그래서 그 영화 평을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토치 텍스트의 데이터셋에 이름은 IMDb로 되어 있습니다. IMDb. 이것도 한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next에서 train iterator 반복을 해보면요. 하나만 끄집어보면 자, 데이터 형식을 보면은 앞에 이제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를 줄여서 그리고 실제 사람이 남긴 평. 되게 길죠. 뭐 기사보다 더 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죠. 너무 긴 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네거티브, 또 하나 네거티브 한 거. 네, 이렇게 출력해 봤습니다. 자, 어떤 식의 데이터인지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토크나이저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전 거 좀 복사해 볼까요? 네, 이전 거 토크나이저를 그대로 좀 사용을 할 텐데, 네, 이거 복사해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요. 근데 이제 AG 뉴스가 아니죠. 여기를 IMDb로 바꿔줘야겠죠. 여기만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해서 한번 보고요. 네, 이것도 데이터가 이거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요. 물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평가 리뷰를 좀 짧게 많이 하는데 네, 여기 이제 미국은 굉장히 길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읽고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보더라도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수행이 다 됐고요. 여기에 보캡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우리가 뭐 아무거나 필요한 거 돌리면 되는데 뭐 저는 그냥 I like 뭐 action 뭐 movies 이렇게 좀 남겨볼게요. 네, 그러면 10, 46, 20, 224, 223, 그 다음 116 이렇게 뜨죠. 자, 보캡은 이제 구성이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트랜스폼 만들어 줘야겠죠. 람다로 보캡 토크나이저.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레이블은 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레이블은 어떻게 돼 있었죠? 람다에 그냥이 아니라 1일 경우는 파지티브일 경우에 긍정적이면 1로 하고요. 그게 아니면 0으로 할게요. 즉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데 파지티브일 경우는 1, 네거티브일 경우는 0이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텍스트 트랜스폼 나오는 결과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I like action movies.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예제니까요. 자, 이렇게 똑같이 뜨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레이블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세 글자밖에 안 쓰죠. 그다음 파지티브 이렇게 이 각각이 어떻게 뜨냐면 네, 0과 1로 매핑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은 0, 긍정은 1. 네,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사 좀 해서 가져올게요. 여기에 네, 이 데이터 로더 부분 있죠. 데이터 로더 우리가 아까 열심히 했던 데이터 로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데 똑같이 쓰면 되는데 이 부분 여기만 IMDb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데이터셋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을 해주면 어떻게 나눠질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게 데이터 수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트레인과 테스트 셋 자체가 25,000개씩일 거예요. 그죠? 맞아요. 25,000개, 25,000개인데 트레인에서 우리가 좀 일부 떼서 밸리데이션 목적으로 이렇게 떼왔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점이 뭐냐? 트레인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셋 자체의 수가 적다. 네, 적다. 이런 게 이제 좀 문제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밸리데이션 목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할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 테스트용은 많은데 트레인이 좀 작다. 이거 한 0.95 대신에 그래도 밸리데이션 좀만 더 확보를 해볼까요? 네, 90 그럼 22,500에 2,500개 정도 밸리데이션 확보를 해볼게요. 일반화 성능을 위해서. 자, 이것도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인베딩 모델도 바꾸지 않고 인베딩 모델 여기 있죠? 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바꾸지 않게. 네, 그냥 이게 아주 단순한 모델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성능이 뭐 좋지 않게 나오겠죠. 이것도 300개 그대로 쓸게요. 사실 200개로 하기로 했는데 300개로 그냥 네, 지정을 해주고요. 자, 성능이 어떻게 나올까요? 뭐 사실은 데이터 양이 작고 모델도 단순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제 모델 학습 및 평가도 이것도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델 학습 및 평가. 네, 이거 이 부분 복사해서 가져오고요. 여기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실제 돌리는 에포 과정 이것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위에 거 실행하고요. 네, 이미 실행이 돼 있어서 그대로 이제 호출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좀 재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행이 되고 있고요. 5번밖에 안 돌긴 하는데 어쨌든 수행이 되고 있고 테스트 하는 것도 좀 가져올까요? 뭐 2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것도 가져오고 자, 테스트 셋까지 한번 자동으로 수행이 되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리뷰에 대한 긍정이냐 부정이냐 분류하는 문제잖아요. 네, 첫 에폭이 70 정도가 안 되네요. 굉장히 성능이 안 좋기 시작합니다. 네, 뭐 보셨죠? 너무 길죠. 그 다음에 보통은 긍정 부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가 다 25,000개씩 이렇게 좀 분배돼 있다. IMDb 레이블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제가 0일 경우에 네거티브였죠. 0일 경우에 네거티브 이렇게 잡고 그 다음 1일 경우에 파지티브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그 다음 프리딕트에서 텍스트랑 텍스트의 트랜스폼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토치 노 그레드 해주고 여기에 토치의 텐서 텍스트 트랜스폼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 모델에 텍스트 실제 넣어주고 그 다음 뭐예요? 토치에 오프셋인데 오프셋 그냥 0으로 지정해줄게요. 아웃풋 argmax 1 아이템. 자, 이거는 우리가 그 0과 1 그대로 그냥 똑같이 변화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 해줄 필요 없죠. 모델 이제 CPU로 이때 단계에서 빼주고 그 다음 여기서 실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네거티브랑 파지티브 네, 지금 세 번째 수행인데 78% 정도 네, 뭐 80은 넘겠네요. 80은 넘기겠는데 지금 에폭이 좀 부족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5번만 했는데 만약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더 수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수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레인 수도 좀 작죠. 네, 수가 좀 작으니까 자, 예제 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거티브 예제인데 네거티브 예제 뭐 이거 세 번째 거 가져올까요?
뭐 기네요. 이렇게 길게 남기다니. 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리뷰 뭐 텍스트 이렇게 넣고 쭉 넣어보도록 할 텐데,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조금만 잘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interesting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네, string issues but 굉장히 장문으로 남기죠. 네, 성능을 높이려면 뭐 아까 이런 특수 이런 것들도 좀 제거해야 돼요. 82%밖에 안 됐네요. 좀만 더 수행해서 성능이 좋아지 한번 테스트해보면 좋겠는데, 네, 일단 한번 돌려보도록 하고, 이제 성능 개선을 이 모델을 높일지, 모델을 좀 더 괜찮은 성능으로 높일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리뷰 텍스트 트랜스폼 넣어주면 되죠. 네, 이거 실행을 해주고 위에 거, 네, 리뷰 텍스트. 이거 스펠링 틀렸네요. 리뷰 텍스트. 네, 넣었더니 네거티브로 나왔어요. 네, 정답이죠. 네거티브, 우리 내용을 그대로 넣었으니까 네, 네거티브 내용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MDb 영화 리뷰에 대한 긍정 부정도 우리가 임베딩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는 한번 계속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모델의 성능을, 모델의 이제 아키텍처를 좋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최적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도입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재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IMDb, AG 뉴스, 그다음 스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베딩 그리고 RNN 순환 신경망을 사용해서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분류를 어떻게 할지를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